네, 안녕하세요. 마케트 제트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케터 제트입니다. 지금 저는 브랜딩 마케팅과 프로덕트 매니징, 그리고 그를 위한 그로스 해킹 업무를 맡고 있는 인하우스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은 마케터 제트님과 함께 브랜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딩의 개념은 아직 모호한데, 브랜딩의 개념은 무엇이며, 브랜드를 고도화하기 위한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브랜딩이란 러프하게 말하자면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인식시키는 활동의 전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이는 로고나 슬로건 같은 BI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어떻게 판매를 하는가 하는 프로모션이나 홍보, 이벤트 같은 것은 당연하고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이는 시점이고, 이것들을 이제 유지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나, 혹은 뭐 고객 관리, 그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 가치 설정 등을 다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 포괄해서 하는 브랜드 전체를 이제 인식시키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케팅 목표를 브랜드 단위로 성공시키게 이제 하기 위한 활동의 총체를 말하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케팅도 브랜딩이 포함되는 것 같고, 브랜딩이 마케팅의 한 요소가 되는 것 같고, 좀 혼동스럽긴 한데요. 브랜딩과 마케팅은 이렇게 혼동되어 사용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브랜딩이 마케팅과 혼동되어 사용된다는 건 사실 마케팅과 브랜딩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조금 큽니다. 브랜딩이라는 건 결국 마케팅 목표를, 그러니까 그게 매출이든 혹은 뭐 그 브랜드의 성공이든 그걸 브랜드 단위로 성공시키기 위한 활동의 총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해 브랜딩은 마케팅 전략 중의 일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활동 중 하나가 브랜딩이라는 말은 결국은 마케팅이 더 큰 개념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브랜딩을 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케팅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활동 중 하나가 브랜딩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브랜딩과 마케팅을 가끔 이제 개별적으로 생각하거나 분리해서 인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마케팅 목표를 위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브랜딩과 마케팅이 분리되면서 전혀 다른 방향을 추구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브랜딩이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케터 제트님은 브랜드 마케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브랜드 마케터의 업무 영역도 궁금하긴 합니다. 브랜드 마케터는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일까요? 브랜드 마케터로서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 제품을 유지하는 어떤 상품이나 그리고 로고, 슬로건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어떤 메시지들을 다 총괄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에서 보는 입장이고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그 상품의 기획이나 혹은 그 브랜드 전반의 기획 같은 것들, 생산이나 그런 전략과 커뮤니케이션을 전반적으로 포함하여 이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시면 로고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브랜드 네. 마케터는 디자인 역량도 필요한 사람일까요? 디자인 역량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사실 브랜드 마케터라는 건 그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어떤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 역량 하나라기보다는 디자이너 혹은 뭐 그걸 프로모션을 맡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과 브랜드의 어떤 개념이나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로고의 디자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디자인을 뭐 제가 직접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로고가 어떤 상황에 어떤 개념을 좀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지 그걸 디자이너랑 정확하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디자이너가 보내준 어떤 결과물을 보고 이게 우리 브랜드에 적합한지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좀 괜찮은 건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정도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브랜드 마케터는 브랜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지 그 개념을 가지고 뭐 디자이너라든지 다른 프로모션 마케터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 맞습니다. 네, 그 로고가 확실히 우리 디자인 개념에 부합하는지, 지금 진행하는 네. 프로모션 이벤트가 우리 디자인 개념을 해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케터 제트님은 브랜드 마케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사실 저희가 마케터라고 하면은 뭐 컨텐츠 마케터도 있고, 퍼포먼스 마케터도 있고, 여러 가지 마케터들을 보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브랜드 마케터만의 업무 특징이 있는지,
브랜드 마케터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마케터는 브랜드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이제 보면서 총괄을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규모나 혹은 팀의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팀에는 퍼포먼스 마케터가 따로 있고 컨텐츠 마케터가 따로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브랜드 마케터라는 건 결국 그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브랜드가 하고자 하는 목소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도록 그걸 가이드를 잡아주고, 그리고 그 방향을 전략에 맞게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보니, 말하자면 그분들의 업무를 전부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고, 구체적이자 러프하게 말하자면 그 업무를 다 방향을 지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컨텐츠 마케터가 컨텐츠를 만들고 퍼포먼스 마케터가 광고를 집행할 때도 브랜드 마케터와의 소통이 꼭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브랜드 마케터로서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확실히 기업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마케팅 업무가 브랜드의 개념에 해치지는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부합하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업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브랜딩을 다루는 직무는 여러 기업 형태에서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대행사에서 브랜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하우스 마케터에서도 브랜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하우스 브랜드 마케터와 대행사 브랜드 마케터의 차이가 있을까요? 인하우스 브랜드 마케터와 대행사 마케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이 맡고 있는 영역의 범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인하우스 브랜드 마케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 인하우스 브랜드 마케터는 브랜드 휘하에 있는 컨텐츠나 제품 전략 같은 것들을 전부 다뤄야 하기 때문에 넓은 영역의 마케팅을 총괄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그렇다는 건 한 가지 영역, 예를 들어서는 뭐 컨텐츠나 퍼포먼스 등 한 가지 영역에 집중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브랜드를 팀처럼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고, 뭐 실제로 여기에서 연차가 쌓이고 커리어가 쌓이면 업무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브랜드 전체를 총괄해서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상승하는 편입니다. 근데 반면에 대행사 마케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대행사이지만 브랜드 마케팅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대행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통은 한 가지 영역에 집중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물론 대행사 자체는 브랜딩 마케팅을 이제 집중해서 일을 하게 되겠지만, 개개인으로 따지자면 보통은 인하우스 마케터랑 소통을 하면서 인하우스 마케터가 요청한 부분을 채우거나 혹은 어떤 마케팅의 일부분을 대신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퍼포먼스 마케터는 퍼포먼스를 하고 뭐 컨텐츠 마케터는 컨텐츠를 좀 집중적으로 한다던가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대행사 마케터로서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인하우스 브랜딩 마케터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좁은 영역의 기술을 더 깊게 갈고 닦게 되는 거겠죠. 그럼 저희가 이렇게 브랜드 마케터의 업무를 좀 알아봤는데요. 브랜딩 관련 업무로 취업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브랜딩은 마케팅의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실상 브랜딩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마케팅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브랜드 마케터로서는 여러 분야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분야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편이 더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케팅 전반에 대한 이제 상식이 없다면 브랜드 마케터로서도 필요한 이제 마케팅 상식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이제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브랜딩 관련 업무로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브랜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브랜딩 외에 좀 더 넓은 영역의 마케팅 전반의 지식에 대해 공부하는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마케터로서 필요한 구체적인 스킬이 있을까요? 브랜드 마케터로서 필요한 스킬은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능력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의 개념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브랜드 마케터로서 생활하면서 필요했던 스킬은 이제 정보를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기술인데요. 말하자면 데이터 해석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혹은 매출이 발생했을 때, 뭐 프로모션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정보를 현상으로 해석하는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뭐 브랜드 마케터로서 필요한 스킬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저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그리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이터 해석 능력이 가장 필요한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면접을 보신다면 취준생분들께 어떠한 질문을 드릴 것 같으세요? 저한테 많은 경험은 없지만 일단 저라면 제가 면접자라면 브랜드 마케터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일단 브랜드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브랜딩의 개념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먼저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브랜드라는 개념이 사실 아직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는 브랜딩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물어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런 브랜딩에 대한 개념을 본인이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브랜딩은 결국은 마케팅의 하위 개념이라서 그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도 같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상식에 대한 질문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